네, 요즘 부동산 분위기 좀 어떤 것 같아요? 부동산 분위기가 아직은 좀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위기죠. 올 초에는 약간 좀 살아나는 듯 하다가 추석이 지나서 다시 좀 잠잠한 이런 좀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과 분명히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 또는 활성화에 대한 이런 영향이 경매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주겠죠.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뭐 또는 깡통 전세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화랑일 때 갭 투자들 많이 해왔죠. 특히 다세대를 중심으로 뭐 예를 들면은 매매가가 2억 5천이었는데 전세가가 2억 2천 또는 2억 3천, 한 2, 3천만 원으로 빌라 한 채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있었죠. 불과 몇 년 전에 이렇게 한 사람이 그야말로 수십 채, 또 심하게는 수백 채씩 이렇게 다세대 갭 투자했던 물건들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매매가 전세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임대차 기간이 종료가 돼서 임차인들에게 보증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다음 임차인들이 들어오질 못하죠. 네, 보증금 금액도 안 맞고 기존 임차인은 2억 3천에 들어가 있는데 기존에 2억 3천에 보증금을 주고 들어올 임차인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갭 투자를 많이 했던 소유주로서는 보증금 반환을 못 해주게 되고 이런 주택에 살고 있던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또 금리가 아무래도 2, 3년 전에 비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초저금리 시대를 살았잖아요. 제로금리 시대까지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죠. 이런 좋은 시절을 겪으면서 항상 이럴 줄 알았는데 금리가 5%, 6%대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대출을 좀 무리하게 과도하게 받았던 이런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영향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나나? 뭐 정말 늘어난 걸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치를 통해서 데이터로 정말 작년 대비 경매 물건 수가 과연 늘고 있는지, 또 이런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에게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다가 채권자가 서류를 접수하겠죠? 법원에다가 경매 신청 서류를 접수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결정을 기입하라고 촉탁을 하게 되죠. 그럼 채무자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이건 이제 집행권원에 의해서 신청되는 물건을 말하겠고요. 또 그전와 같은 이런 담보권을 설정한 사유로 경매가 신청되는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경매가 시작이 되는 건데 등기부등본에 이렇게 경매 개시 결정 기입이 되면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자, 어떤 사이트인지 직접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색창에요.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 광장이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사이트 들어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등기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등기 현황에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에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 신청 현황에서 지역별, 등기 목적별, 신청인별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역별, 소유 형태별, 내국인, 외국인 법인, 외국인 국적별, 남녀 연령별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쭉 내려보면요.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강제 경매로 인한 매각 해서 경매 신청 부동산 현황. 그래서 강제 경매가 신청된 사건. 그리고 보시면 임의 경매로 인한 매각해서 임의 경매 신청 부동산 현황. 요게 이제 경매 신청 건수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먼저 강제 경매 사건으로 먼저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표로도 받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서울부터 뭐 5대 광역시 기타 그리고 충청 남북도, 전라 남북도, 경상 남북도 뭐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기간은 2022년 이게 1년치밖에 안 되거든요. 2022년 10월부터 2023년도 9월분까지 하시면은 각 지역별로 강제 경매 신청 건수가 이렇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임의 경매도 역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엑셀로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엑셀로다가 정리를 해봤어요. 지역별 그리고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별 기간별 보시면요. 자, 서울의 경우에 2022년도 10월에 강제경매가 86건, 임의경매가 76건이었는데 2023년도 9월에 지난달에는 강제경매 131건,
임의 경매 164건.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전년도에는 서울의 임의 경매 강제 경매 신청 건수가 156건이었는데 지난달은 295건.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부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부산이 작년에 143건,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143건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436건으로, 부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자, 대구의 경우는 2022년도 10월에 77건이었는데, 100건으로. 그리고 인천도 172건이었는데, 224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확실히 지금 임의 경매 건수가 지금 많아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강제 경매보다 임의 경매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게 금리 부담으로 인한 경매 신청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신청 건수 50건이었는데 올해 48건. 광주광역시는 크게 변동은 없네요. 대전의 경우에는 45건이었는데 56건, 약간 다소 증가했고요. 울산이 69건에서 99건, 울산도 약간 증가했고요. 세종시가 16건에서 27건으로 다소 좀 증가했네요.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작년도에 735건, 지난달에는 792건, 네, 약간 다소 증가했네요. 역시 경기도도 보면 강제경매에 비해서 임의경매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제주시의 경우에는 103건에서 123건, 제주도도 증가하고, 강원도도 165건에서 200건으로 증가를 했죠. 이 데이터들을 보시면요. 전년도 대비 확실하게 올해 경매 신청 건수가 굉장히 늘어났죠. 특히 강제 경매 건수에 비해서 이미 경매 신청 건수가 확실히 늘어났어요. 이것은 담보대출 받았다가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이 금리 부담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매 신청이 되면 우리가 뭐 바로 입찰하는 건 아니죠.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약 2달 정도 후에 배당 요구 종기가 지정이 되고 배당 종기 후 약 한 4, 5개월 후에 첫 매각일이 공고가 되니까 경매 신청이 9월 달에 됐으면 약 한 7, 8개월 후가 되는 내년도 봄 정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물건을 만나게 될 텐데 어쨌든 2024년도의 시작점은 굉장히 2023년도에 비해서 물건 수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확실히 지금 이제 매각 공고된 물건들만 봐도 이전에는 좀 볼 수 없었던 그런 특이한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2023년도보다는 2024년도가 더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날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모두 매각 공고가 돼서 낙찰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이제 채무자가 채무 변제하고 취하되거나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진행 건수 중 상당수는 실제 매각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어쨌든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경매 물건 수가 확실하게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금리가 이 주택담보대출금리 또는 그 외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금리 역시 이게 낮아질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죠. 당분간은 미국도 이제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준금리를 현재 올리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은 좀 당분간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다 그러면 이 경매 물건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경매 투자자로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지금부터 경매 공부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해레드 원격 평생교육원이라서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온라인을 위한 교육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라이브 강의를 좀 해왔는데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뭐 거의 다 이제 끝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기초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경매 기초 과정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은요 11월 21일 화요일 저녁 7시에 현재 개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장은 저희가 강남권에 교통 좋은 곳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총 4번의 이론 강의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화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4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수업은 실제 입찰을 진행하는
법원 현장학습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법원을 직접 방문을 해서 입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도 하고 입찰표 작성하는 이런 수업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경매 공부를 이번 기회에 잘 공부해 두시면 기초과정은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마스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이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요. 지금 2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요 2달 경매 기초 과정을 통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면 2024년도에는 분명히 여러분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24년도 물론 경매물건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죠. 이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잘 준비한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여러분보다 좋은 물건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21일 날 개강하게 되는 오프라인 진행하는 경매 기초과정 수업 많은 수강 신청 바라겠습니다. 링크 아래 걸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강의실 수업은요.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수강 신청 해주시면 바라겠습니다. 11월 21일 화요일 7시에 개강하는 날 만나 뵙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임대 수익을 원하시는